큰형도 이혼을 했고 둘째 형도 이혼을 했고 저만 남았거든요. 이혼이 뭐 이혼 같은 것도 전형인가 혹시? 이혼은 전형은 아니에요. 전형은 아니에요. 근데 다 이혼을 하는데 이거 집을 2번인가 3번 나간 적이 있어요. 30대 집을 한 번 나갔고요. 이제 40대 때는 외국으로 도망을 갔어요. 스트레스 하도 받아가지고 이제 도저히 못 참겠다 해서 네. 아 중간에 하나 빠졌구나. 그 전에는 태우잡이 이런 거 배웠어요. 그런 배 몇 살이세요, 올해? 네? 몇 살이세요? 53이요. 쉬운 세? 네. 너무 재밌다. 고단한 시간들이 좀 지났네. 올해부터는 좀 평온한 시간이 들어가네. 응? 갈등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응? 재정년도 힘들고 마음이 힘들다 그러죠, 우리가. 응? 근데 올해는 좀 괜찮아요. 올해 운세도 괜찮고. 응? 제가 막내거든요, 막내. 막내? 네. 예. 막내인데 이혼을 예? 이혼을 큰형도 이혼을 했고 예. 둘째 형도 이혼을 했고 근데 이제 저만 남았거든요. 저만 남았는데 저는 이제 아들 둘이에요. 둘인데 진짜 사실은 진짜 불안해요. 예. 제가 진짜 집사람이랑 막 싸울 적이 많아요. 산소에 가자 그러면 부모님 돌아가셨으니까 일찍 돌아가셨어요, 부모님도. 네네네. 네, 어머니 아버님이 이제 거의 한 60대 초반 정도 돌아가신 것 같아요. 일찍 가셨다. 네, 오토바이 사고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니까 뭐 그냥 한 2, 3년 정도 후에 좀 이렇게 몸이 좀 안 좋으시더니 돌아가시더라고. 네. 형들도 다 이혼하고 하니까 이게 뭔가 좀 안 좋은 건지, 어? 또 이제 와이프랑 또 자주 또 싸우는 일도 자주 많아요. 네. 그리고 또 집에 가면 선서라든지 집에 가자 그러면은 고향 내려가자 그러면은 가기 싫다 그러고 뭐 집안 얘기 하고 그러면은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네. 아 니네 집안이 어쩌고 그러면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니네 집은 서로 간에 이제 헐뜯게 되니까. 네. 그러면서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러다가 나까지 이혼하게 되지 않을까. 응? 진짜로. 응? 불안한 마음들을 예, 불안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혼 같은 것도 전형인가 혹시? 이혼은 전형은 아니에요. 전형은 아니에요. 전형. 근데 다 이혼을 하는데 이거 그런 게 불안해요. 왜냐면 이 집안을 보잖아요. 성격들이 굉장히 고집들도 세고 굉장히 보수적이고 어떤 유격이 덜해요. 융통성이 굉장히 덜해. 지금 남자들 이 집안 성격들을 보면 응? 그리고 어떤 타협점이 나오질 않아요. 고집들이. 근데 이 집 지금 이제 와이프잖아요. 굉장히 외향적인 성격도 있고 성격이 둘이 너무 상반된 성격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와이프 입장에서 볼 때는 융통성이 없어. 답답해.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꼼꼼하세요. 많이 꼼꼼하시고 좀 어떤 쿨한 것 같으면서도 보수적인 성향이 되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성격에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이게 외향적인 성격을 많이 갖고 있으신 분이고 응? 그리고 고집이 있으세요. 고집이 더 내성적이고 부드럽다고 봐야 돼. 둘을 얼른 딱 놓고 보면 응?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혼할 것 같으면 벌써 했습니다. 이혼수는 벌써 들어와 있었지. 응? 그럼 이혼수는 없는 건가요? 그 고비가 들어있었어요. 왜냐면 불혹이란 나이를 지나고 42, 3을 놓고 보면 42를 보면 이렇게 공방도 들고 서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거든. 지금 그 40대를 보면 불혹이란 나이를 접어들었을 적에 응? 그래서 사람들은 살아가면 어떤 부분은 그런 고비들이 있어요. 평탄하게. 그러면서 이어서 결혼도 이제 은혼식도 하고 금혼식도 하고 옛날에는 무조건 참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낀 세대야.
요즘 현대 아이들은 너무 바빠요. 급하고. 한 번 아니면 단칼에 자르는데 이 중간에 낀 세대들은 이 주춤주춤하고 머뭇거리는 시간들이 참 많아. 이 결혼이라는 거에 대해서. 응? 그리고 엄마 입장에서는 자식이 있기 때문에 매개체가 있어서 선뜻 이혼을 못합니다. 집을 2번인가 3번 나간 적이 있어요. 30대 집을 한 번 나갔고요. 네.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 5월 5일 날 어린이날 새벽같이 그냥 집을 나간 거예요. 네네. 네,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래서 기차 타고 그냥 허용없이 그냥 갔어요. 네. 네, 가다가 그냥 대학 친구만 만나고 가다가 이제 가족들이 이제 손잡고 막 가는 그런 것들 모습이 다 보이는 거예요, 이제 기차 안에서. 그때 혼자 뭐 엄청 울었어요. 막 눈물 막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그러다가 집에 이제 밤 늦게 들어갔죠. 네, 새벽같이 나와서 밤 늦게. 근데 그러한, 그러니까 내 삶을 놓고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불안 안 하셔도 되고 다 지났어요. 지났고, 그리고 이제 조금 이해를 해주시려고 하면 그런 불안함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심을 조금 더 아셔야 될 것 같고, 작은 걸 바라거든 큰 걸 바라는 게 아니라 관심입니다. 이거는 무관심 아니고 관심. 갔다 와서 좀 이제 조금 싸우다가 다시 이제 좀 이렇게 온 상태로 들어갔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40대 때는 제가 외국으로 도망을 갔어요. 스트레스 하도 받아가지고 네, 몰래 비행기 끊어서 네, 이제 도저히 못 참겠다 해서 네, 외국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이제 비행장에서 그래서 이제 도저히 못 살겠다 힘들다 그래서 이제 전화 안 될 거다 그래서 그 전화를 끊고 이제 비행기 탔죠. 타고 나서 이제 한 3일 되니까 3일 지나니까 이제 애들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애들이 중학생 된 중학생한테 됐을 거예요. 너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이제 애들 목소리 나는데 집에서 그 집사람이 너 아빠 니네들 낳고 도망갔으니까 도망갔으니까 이제 연락도 받지도 않고 받지도 말고 이제 끝이다. 그런 아빠니까 니네들 잊어라. 막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네, 갑자기 또 눈물이 막 엄청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도저히 못 참아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일주일 정도 외국에 있다가 그 어쩔 수 없이 애들 때문에 집에 들어가서 이제 무릎을 꿇었죠. 이제 무릎을 꿇어서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고 그랬더니 그 제 명의 있던 거를 다 집사람 명의로 바꾸는 작업을 했어요. 잘하셨지 뭐예요. 집에 가서는. 그래서 나를 못 믿겠다고 하고 나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간에 하나 빠졌구나. 그 전에는 제가 배 타는 거 있죠. 배 타는 거. 네네. 네. 마그로스 같이. 네. 배 타는 그 무슨 뭐 새우잡이 이런 거. 그런 배. 저도 모르게 도망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흑스를 받아 도망간다고 생각했는데 쫓아쫓아 가다 보니까 제주도까지 간 거예요. 제주도까지 가가지고 그 새우잡이 배를 탔어요. 네, 그 탔는데 그 선장님이 이제 겁을 엄청 주는 거예요. 이거 아무나 못한다. 난 괜찮다. 뭐 운동 몸도 좋고 체력도 좋으니까 괜찮다고 해서 그래서 억지로 탔어요. 배를. 새우잡이 배를 억지로 탔는데 타가지고 이제 출발을 해서 가는데 막 가는 도중에 이제 너무 밤 저녁에 출발했을 것 같아요. 저녁에 가는데 파도가 엄청 세고 막 하다가 혼자 막 배멀미를 엄청 하는 거예요. 막 배 옆에 잡고 막 혼자 막 여기 떨어지면 죽는다 막 그래서 하는데 거기는 한 4-5명이 있었나 봐요. 밥을 먹으라고 그 상황에서 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밥이 어떻게 넘어가 배멀미 계속 나오고 막 바깥에 파도 치고 막 그 잡으면서 배 또 잡으면서 너 여기서 이게 죽는 거구나 하면서 막 죽다가 그
그 사람들한테 난 저 밥도 못 먹겠고 나 잠깐 밑에서 쉬어야겠다 하면서 밑으로 들어갔어요. 그 숙소로 밑으로 들어갔는데 이불 푹 뒤집어 쓰고 있었어요.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막 그래서 근데 갑자기 쥐새끼가 막 뛰어다니는 거야. 칙칙 때문에 쥐새끼가 막 뛰어다니는 거야. 그래서 와 이게 지옥이구나 이거 여기 이렇게 다가 죽는 거구나 이거 큰일 났다 막 했는데 한 조금 있으니까는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있으니까는 내리려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도저히 이게 너무 파도가 쳐가지고 안 된다고 못 간다고 다시 후퇴를 했다는 거예요. 다시 다음날 가야 된다고 해서 짐 갖고 내리려는 거 나오라고 숙소를 다시 들어간다고 해서 아이고 죽다가 살았다 해가지고 캐리어 했던 걸 가지고 다 짐 싸가지고 도저히 난 여기서 못한다고 다시 집에 갔어요. 그 내려주긴 내려줘요? 아니 내려주는 게 아니라 이제 바꾸를 해가지고 이제 다음날 가야 된다고 너무 파도가 심하니까 예. 그래서 숙소를 자고 잠자름할 때 다시 출발한다고 해서 그래서 저는 이거 안 되겠다 다시 집으로 갔죠. 아니 도대체 왜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가출을 자꾸 하는 거예요? 글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와이프가 일단 스트레스를 엄청 주는 거예요. 이제 은근히 이제 스트레스 집에 있는데 스트레스를 엄청 줬어요 저한테. 네. 네, 스트레스 주고 뭐라고 줘 스트레스를 줘? 어떤 스트레스 주냐면은 집사람이 이제 학원 하는데 이제 그 학원의 원장님이에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아이들 취급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구박을 엄청 하고, 네, 그런 스트레스 준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이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집을 뛰쳐나가게 됐는데, 그 후로는 저는 더 이상 못하겠다 하면서 저는 그 학원에 나왔죠. 학원을. 네, 나와가지고 저는 다른 일 했는데, 아무튼 그것 때문에 저 스트레스 엄청 받은 것 같아요. 학원에서 뭐 하셨어? 저는 학원에서 이제 애들도 조금 가르쳤지만, 이제 차량 원장도 같이 좀 해주면서 애들도 좀 가르쳤거든. 네네네. 근데 사실상 원장은 전데, 집사람이 원장이라 원장은 제 이름으로 돼 있어가지고 제 이름도 걸어놨는데, 바뀐 거죠. 이제. 바뀌었어요? 네, 저 원장이 아니라 애들 취급을 하고 시키는 대로 따박따박 하라는 근데 내가 봐도 초등학생처럼. 그러니까 내가 봐도 저기 와이프 입장에서는 아들이 하나 더 있어 둘이라 그랬잖아. 아들을 셋을 키우는 거야. 응? 와이프 입장에서 이해 안 되죠? 지금 이해되시죠? 네, 지금은 이해가 되겠죠. 이해되죠? 근데 내가 보기에 10년 주기로 자꾸 가출하는데 지금 가출 타임이 또 됐는데 설마 가출하지 않겠죠? 네, 꾹꾹 참고 있는데 아니 가출 타임이 온 거야. 불안해 죽겠어. 나는 이혼할까봐가 불안한 게 아니고 가출 타임이 된 거야. 이제 가출하면 안 돼요. 그래. 응? 그리고 이혼은 전혀 아니에요. 아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오? 네. 와이프 이름은요? 마누라 똘똘하네. 근데 또 연상의 연인이라서요. 그러니까 엄마처럼 그러지. 얼마나 복장이 터지겠어. 응? 근데 마누란 똘똘하다. 잘 얻었다. 그래요? 그럼요. 응? 책임감이 있지. 응? 경솔하지 않고. 네. 단 아빠 입장에서는 왜냐면 사감선생고 고단할 수는 있어요. 육하원칙도 맞아야 되지. 그거 이렇게 하라 그랬지. 이거 하지 말라 그랬지. 이분이 응? 성격도 외향적이긴 하면서 굉장히 꼼꼼한 부분도 많아요. 이 부분이.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아들 하나 더 기른 거야. 아들 같아. 근데 그건 사랑이라고 봐요. 저는. 이분 성격에 관심이 없다란 말을 안 할 거거든. 말을 안 할 거예요. 응?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전염인가요? 우리 형제 이혼했듯이 나도 이혼할까요? 불안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응? 좀 이렇게 믿음도 주고 관심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자입니다. 이분 씨가 그동안 이렇게 여자이기보다는 내가 엄마처럼 기댔다라면 이제 역할 바꾸셔야 돼요. 지금부터. 응? 그럼 이혼할 일도 없고 이혼할 생각 없어요. 응? 자존감도 높고
그런 분이거든. 그리고 굉장히 고지식해. 왜 그러세요? 왜 이렇게 고집이 센 거야? 누가요? 제가요? 고집은 안 센데. 고집 세요. 아, 세요? 내가 생각한 거 절대 굽히지 않아요. 아, 응? 바꾸질 않아요. 일단은 진짜인지 아닌지 거기를 갔다 와보고 확인을 해봐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래야 판단이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이 말을 해서 들어서 수정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와이프 같은 경우 인내심도 있고 내가 보기에 이 와이프 잘하고 왔다고 봐요. 응? 복이 있으신 거 아닌가 싶네. 꾹꾹 참는 게 아니고 여기서 꾹꾹 참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네. 이 내 마누라 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자이다, 내 마누라이다. 지금부터 그 역으로 바꿔서 좀 생각을 깊게 해주시고 작은 거 하나에 감사할 수 있다. 응? 그리고 신랑 말 한마디에 오늘이 해피해질 수 있고 천국이 될 수 있다. 이분 표현이 많지는 않아도 제가 보기엔 그렇거든요. 그래서 생일날 선물하신 거 뭐 있으세요? 승리요? 결혼기념하라고 생일은 꼭 챙기세요. 응? 결혼기념이라고 생일? 그런 것들을 좀 챙기시고 둘이 여행도 좀 권하고 싶어요. 이분도 스트레스를 좀 풀어야 될 필요가 있고 서로 이렇게 어떤 공유할 수 있고 공감대를 느끼고 공통분모를 느낄 수 있는 부부라는 거 그런 대화의 시간이 좀 필요할 듯 서로 너무 따로따로 바쁘지 않게 그렇게 살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서로 그런 대화의 시간이 필요하다 여기는. 그래서 여행을 권합니다. 응? 그래서 연애할 때처럼. 그래서 이 집은 그런 수는 많이 지나갔어요. 전혀 아니에요. 네네. 전혀 아니거든. 내가 보기에는 애들보다는 아빠가 제일 아들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참. 네네. 또 묻고 싶으신가요? 그것만 해결되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마음을 표시 좀 하셨으면 좋겠어. 내가 너를 사랑해. 너 고생 많이 했어. 남자들이 대부분 우리나라 남자들이 마누라한테 그 말 못하더라. 고마워. 수고했어. 응? 나랑 살아서 고맙다고. 어떤 그 말 한마디에 지난 시간 20년이 눈 녹듯이 내릴 겁니다. 아셨죠? 꼭 표현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녁 가면서 맛있는 차라도 한 잔 사가든가 마누라가 좋아하는 거. 응? 마누라를 위한 특별? 간단한 커피 한 잔에도 감동한다니까요. 저는 그래요. 내가 커피를 좋아하기 때문에 맛있는 커피가 있어. 너무 그게 돈으로 따지면 얼마 아니잖아요. 그런 거에 감사하더라고. 나를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에 여자는 그런 거 있어요. 응? 알았죠?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혼당할 일 없으니까요. 응? 이혼할 건 벌써 했어요. 이쁜 나이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빠가 염려하는 거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응? 많이 이뻐해 주세요. 이게 성격이 막 이게 막 그럴 때는 자기 성격이라기보다 타고난 성격이에요. 평상시 차분하다가도 훅 하고 이런 것들은 이분도 또한 성격이 조금 감당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때 그러니까 성격의 변사 이 부분이 그런데 그냥 에이 네가 타고난 성격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전혀 안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분이야. 근데 또 차례가 왔으면 걱정이 나가면 안 돼.